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루는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한 권은 다니엘 튜드라는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이 쓴 책인데 코리아 더 임파서블 컨트리 불가사의한 나라 한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 전문가 CSIS의 석좌 교수인 빅터 차가 쓴 책은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북한 불가사의한 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한 북한 다 불가사의한 나라입니다. The Impossible.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르죠. 한국의 불가사의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경탄을 담은 의미에서의 불가사의고, 북한의 불가사의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참 극단의 불가사의죠. 극단의 불가사의인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신호를 보면은 이게 또 불가사의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는 북한이 무역 의존도가 한 50%가 됩니다. 이제 개방 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도 전국에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해가지고 먹고 사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가 먹힌다는 겁니다. 제재가. 수출이 뭐 한 90%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평양이 활기에 차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삶은 제재를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마침 제가 북한에서 한 몇 달 체류하고 나온 한국인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의 고위층과도 잘 아는 사람인데, 해외에 거주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하는 평양 소식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이 최신 정보입니다. 말이에요. 북한이 최신 정보인데 우선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불신하기 시작했답니다. 작년에 세 차례 만나고 나서 민족 공조를 다짐했는데,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요사이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에게 끌려다닌다. 트럼프 앞에 가서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미국 트럼프의 심부름꾼이 되었구나 하는 데 대한 배신감 내지 실망감이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북한 사람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이 지금 평양에 택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늘었다고 그래요. 한 1200대선에서 1700대로 늘었는데 산학금이 달러로 한 6, 70달러, 매일 6, 70달러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 9만 원 된다는 겁니다. 요새 한국의 택시 산학금이 13만 원 정도입니다. 13만 원. 물론 이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3만 원 2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돌린다면 한 25만 원 되죠. 그런데 그럼 택시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데 택시 기다리려면 한참 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택시 손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제는 전부 달러로 한답니다. 달러. 기본 요금이 $2. 달러로 하는데
아니, 평양에 이렇게 많은 달러를 가진 손님이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첫째,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북한 노동당 간부 쪽으로 올라가면 무역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택시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택시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이 북한의 이 암시장 기준으로 하면은 그 택시 요금 2달러가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만 받는다는 겁니다. 달러. 북한 돈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로는 받느냐 하면 요새는 또 유로가 퇴조하고 완전히 달러 시장 경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밤 조명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105층짜리 유경 호텔에도 불빛이 들어오고 저 대동강변에 전광판도 만들고 해가지고 밤의 밝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증명이 돼요. 최근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 통계를 냈습니다. 세계 인공위성으로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조명도가 나옵니다. 이 조명도와 그 나라의 GDP를 비교를 했더니 이게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명도가 밝으면 GDP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도를 가지고 GDP를 추정하는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정확하더랍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평양 근방에서만 밤에 불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 14년 요때 가장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게 제재가 가해져 가지고 전기도 모자라고 석탄도 수출 제대로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니, 그런데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더 밝아졌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이후에. 그것 또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흥미로. 이것도,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조명도로 본 주민소득은 약 1,200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 은행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1,200~300달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평양 사람들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평양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김정은 뭐 원수님이라고 그러겠죠. 역시 외국에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것,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 무역하는 것을 방치하고 막지 않으니까 평양 분위기가 아주 역동적으로 보인다. 예컨대 평양에 시장이 양성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에는 새벽 시장이 열린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새벽 시장이 열리고 통일거리 시장인가 뭐 아주 큰 시장이 있고 해서 북한 주민들은 모두가 장사꾼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1980년대에 중국이 개혁 개방될 때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눈에 핏발이 서 있다. 지금 북한이 바로 1980년대의 중국을 좀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북한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딱 잘랐어요. 자기는 망한다고 본다고. 왜 망하냐? 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부패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패. 어디를 가나 돈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부패. 이분이 말하는 것은 북한 노동당 간부의 총부패라는 겁니다. 진료를 받을 때도 입학시험 칠 때도 부패.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북한을 연구하는 분의 김병연 교수로 기억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북한의 부패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더니 소련이 무너질 때보다 더 부패하답니다. 지금 북한이. 그래서 북한에는 세 계층이 있는데 최고 계층에서는 무역하고 또는 자본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중간계층, 즉 노동당 간부들은 착취를 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민중들을 착취해가지고 주민들, 소위 인민들을 착취해가지고 먹고 산다. 착취한다는 게 뭡니까? 뇌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 이 세 계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면 부패로 무너질 것이다. 부패로 무너질 것이다.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패라는 것은 관리들이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정권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니까 앞으로 북한의 변수에 대해서 이 안보 문제 말고 이런 그 사회 내부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멸 현상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